같은 크기의 화분에 심었다고 물 주는 시기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예쁘게 핀 미니 호접란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호접란 물 주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셔서 호접란 물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꽤 여러 종의 미니 호접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핀 몇 종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니 호접란 이름은 러블리 엔젤이고요. 이원란 농원에서 지난해 4월 말경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첫 꽃을 피웠고요. 약간 보랏빛이 도는 핑크색입니다. 꽃잎에 인맥 같은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호접란은 이름이 핑키라고 합니다. 꽃잎이 아주 깔끔해 보이죠. 흰색에 약간 보라색이 나는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데 요번에 첫 번째 꽃이 폈는데 꽃대가 2개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느낌의 흰색 꽃잎에 립 쪽이 짙은 색이라서 눈에 확 띄고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 미니 호접란은 3년 전에 구입한 건데요. 이름이 없습니다. 굴피에 부작해서 키우다가 잘 자라지 않아서 이 투명 플라스틱 화분에 심었더니 많이 건강해졌고요. 요번에 꽃이 아주 깔끔하게 폈습니다. 가정에서는 습도가 높지 않아서 굴피 부작이 잘 안 자랍니다. 이번에는 자줏빛 부채살입니다. 이 자줏빛 부채살도 제가 3년 전에 구입을 한 건데요. 먼저 새송이가 폈습니다. 꽃 색감이 정말 예쁘죠. 지금은 새송이가 폈는데 아직 덜 핀 꽃망울이 꽃 뒤쪽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미니 호접란은 팔레놉시스 소고 퍼퓸 F1450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없고 그냥 F1450으로 번호만 있습니다. 지난해 이원란 농원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방금 호접란이고요. 이제 꽃이 몇 송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접란은 엔젤입니다. 엔젤도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 3송이가 폈습니다. 이 호접란 이름은 판다입니다. 꽃잎이 판다를 좀 닮았죠. 미니 호접란 같은 화분에 심은 3종류를 앞에 뒀는데요. 뿌리들이 많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니 호접란들이 뿌리가 그렇게 쑥쑥 자라지 않는 품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선 똑같은 새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이 호접란은 뿌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뿌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에도 보시면 뿌리가 건강하게 많이 있고요. 잎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뿌리도 많고 잎수도 많으면 물 흡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호접란 보시면 작은 잎이 5장 정도 되고요. 그리고 뿌리도 거의 없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잎도 작으면서 뿌리도 별로 없으면 수분 흡수율이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잎을 두 종류를 비교를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아주 잎이 몇 장 되지 않고요. 오른쪽에는 잎이 아주 많고 또 잎 크기도 더 큽니다. 이 두 호접란은 화분도 같은 크기고 식재도 똑같은 바크에 심었지만 물 주는 기간은 달리 해야 합니다. 3개 중에 또 하나의 미니 호접란인데요. 여기는
잎도 꽤 건강한데 뿌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위쪽에 뿌리가 있는데요. 이 미니 호접란들이 뿌리가 아주 많이 자라는 품종이 아니라서 이런 뿌리가 별로 없는 품종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물 주는 시기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이 세 종류를 수분 흡수율이 낮은 것부터 차례로 놓아 봤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낮아서 물 주는 텀을 제일 길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중간점이고 세 번째가 물 흡수율이 제일 높아서 물도 가장 자주 줘야 됩니다. 여기는 3일에서 4일에 한 번 주면 되지만 여기는 4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주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뿌리가 거의 없는 것은 5에서 6일에 한 번씩 주면 됩니다. 여기 같은 크기의 심은 난초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난초들도 똑같은 화분에 심었지만 뿌리가 하나는 이렇게 많고요. 하나는 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분에 심었더라도 물주기는 달리 해야 됩니다. 이 호접란은 아래쪽에는 뿌리가 없지만 위쪽에 뿌리가 몰려 있기 때문에 가끔 위쪽에 스프레이를 해주면서 키워야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물 줄 때를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화분 위쪽에 수태가 이렇게 눌러보면 바삭 소리가 날 때 물 주는 시기입니다. 수태에 심었을 때도 수태 위쪽이 바싹 소리가 나면 물을 주면 되고요. 이렇게 바크에 심고 수태를 위쪽에 덮어뒀을 때도 수태가 바싹 소리가 나면 물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보는 방법인데요. 뿌리가 이렇게 흰색 빛이 돌 때가 물을 주는 시기입니다. 뿌리가 전체적으로 겉 표면이 하얀색으로 변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크의 색깔을 보면 되는데요. 바크는 마르면 색깔이 옅어집니다. 이렇게 바크 색깔이 전체적으로 옅어졌을 때 물을 주면 됩니다. 물 주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우선 화분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그릇에 화분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화분에 한 90% 정도 잠기게 물을 부어 줍니다. 이렇게 물을 주는 방법을 저면 관수라고 합니다. 물을 위에서 주게 되면 잎과 잎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연부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뿌리 위쪽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물을 90%만 부어줘도 시간이 지나면 위쪽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주면 안전하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20분이 지나니까 뿌리 위쪽까지 물이 흡수된 거 보이시죠? 이때쯤 되면 건져내면 됩니다. 뿌리가 초록색으로 변했죠. 호접란 뿌리는 물이 흡수가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크 색깔도 검게 더 짙게 변한 게 보이시죠? 뿌리가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하고 바크도 색깔이 짙어졌습니다. 바크는 20분 정도 담가두면 되는데 수태에 심었을 경우에는 10분 정도 담가둬도 충분합니다. 물 주는 시기는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합니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물 주는 시기를 길게 해야 되고 건조하고 온도가 높을 때는 더 자주 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는 물을 마르게 두면 제대로 자라지 않고 꽃대가 자랄 때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꽃몽오리가 말라서 떨어집니다. 물 주는 시기를 쉽게 아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이 마르고 뿌리가 하얗게 변했을 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